9월 전에 이 종목들 좀 주목해보면 좋겠는데, 단기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이번에 만약에 하락장이 오거나 조정장 좀 와주면 기회로 삼을 주식들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구독자분들, 하락 오면 뭐 사실 건가요? 만약에 8, 9월에 조정 오면은 뭐를 좀 추가 매수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테슬라, 마소, TQQQ, QQQ 레버리지? 아무래도 보통은 여기 있는 걸 비중이 제일 많이 담으시겠죠? 저는 이제 이번에 조정이 오면 또 살 건데, 마침 또 이벤트들이 있어요. 9월에. 여기 보시면 이벤트만 정리해서 가져온 건데, 9월 7일 날 애플 신제품 공개되고 9월 16일 날 본격 출시가 되고, 한국에는 9월 말 정도 들어올 텐데 애플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일단 9월을 기점으로 신제품을 쏟아냅니다. 이제 애플이 9월 7일부터 아이폰 14 들어오고,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신제품 줄줄이 9월, 10월, 11월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역시 여전히 전체 먹거리의 50% 이상은 뭐니뭐니 해도 아이폰이기 때문에 무시 못하죠, 애플 입장에서도. 그래서 신제품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역시 애플이니까. 참고로 이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9월 요거 신제품 나오는데 미리 살까요 하시는데, 그 영향으로 주가가 좀 급등한 것도 사실 무시 못합니다. 최근에 단기 과열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과열 많이 올랐다, 이거 맞죠? 그래서 그건 꼭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애플이 좀 수상하다 왠지 봤더니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평소보다 애플이 발표를 한 주 앞당겼대요. 보통은 애플이 9월 둘째 주에 발표를 했대요, 항상 신제품을. 근데 일부러 한 주 땡겼다는 거예요, 올해 이례적으로 9월 7일로. 왜인지 봤더니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하반기에 지금 침체가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 원래 수요라는 게 갑자기 꺾이는 거잖아요. 물론 애플이야 끄떡없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니, 천하의 애플이어도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주라도 더 땡겼대요. 그래서 수요를 방어하자. 아니, 한 주 땡기는 게 뭐 그렇게 큰가요? 할 수 있는데, 한 주 땡김으로 인해서 효과가 되게 큰 거죠. 왜냐면 신제품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아이폰 전작 13 살 바에는 14를 소비자들이 사주시면은 훨씬 더 매출 신장 효과가 있는 거죠. 가격 인상 효과가. 그러면 3분기, 즉 10월에 발표할 실적에도 영향을 좋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이 꼼수를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기업이 하는 전략이니까 그렇긴 한데, 애플이 좀 하반기 좀 침체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긴 하나 봐요. 뭐 이번에 직원도 잘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좀 허리띠 졸라매기 만약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조차도. 요거 자료도 이번 주에 또 나온 건데, 미국이 괜찮다고 하지만 유럽도 침체고 중국도 경기 회복이 느리고, 그래서 역대급 수준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전 세계 가처분 소득, 사실상 실질 소득이죠. 70년대 이후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 자체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봐도 글로벌 경제 걱정이야 뭐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자, 이 애플 보시면요, 가격을 일단 13만 원 이상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신형 반도체를 탑재하는데, 옛날에 막 인텔 반도체 쓰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 반도체 쓰니까 비용도 절감되는 거죠. 훨씬 더. 인텔한테 사서 쓰는 것보다 자기가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뤘으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평균 판매 가격도 15% 인상된대요. 와, 아이폰 이제 150만 원, 막 160만 원 이렇게 할 텐데, 좀 있으면 200만 원 넘어가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애플 특징이 이렇게 화면 확대한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M자 탈모라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화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거 없애고 화면을 확대했는데, 요게 이제 애플이 관계자가 뭐라 그러면은, 화면 늘렸으니까 우리 가격 더 받아도 된다. 화면 확대를 했으니까 15% 가격 올리는 게 정당화된다. 우리는 그만큼 고객들한테 엄청난 걸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하는데, 이 녀석들이 아주 배짱 플레이를 제대로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다가 가격은 올리는데 판매량은 또 2.2억대 그대로 유지갑니다. 초도 물량도 그대로 유지. 경기 침체 온다 그래도 뭐 걱정 없다는 거죠. 정말 버핏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었고, 저는 떨어지면 또 용기를 내서 더 사보려고요. 미리 공부를 같이 해놨다가, 지금은 저는 안 샀는데 떨어지면 삽니다, 떨어지면. 그래서 인플레 대응의 정석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번 걸 보면서. 그래서 고점까지 5% 남았나요? 어마어마하게 일자 올랐는데, 지금 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타이밍 재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분할 적립 매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주식은, 다른 주식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 급등은 여러모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의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락의 매수, 산다면 추천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번 주에 한 컬럼이 나온 게, 애플이 다음 신사업을 공개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이폰에 광고 넣기다, 이러면서 약간 비꼬는 칼럼이 나왔는데, 뭔가 봤더니 이제 애플이 대놓고 광고를 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아이폰에 활성 기기만 18억 개에 달한대요. 이제 이 시간 켜져 있는, 돌아가는
활성 기기가 18억 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다 합쳐서요. 거기에 이제 광고를 실어 놓는 거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막 앱스토어 이런 데 이제 보시면 광고 뜨잖아요. 추천 앱 뭐 이런 거 뉴스에도 띄워놓는데 여기서 나오는 광고 매출이 쏠쏠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내부 테스트한 게 애플 지도. 야, 물론 아직은 여러분들 다 구글 맵 쓰시지 않아요? 저도 아이폰 유저지만 구글 맵 쓰고 막 이러는데 지도하면 또 구글이잖아요. 점유율이 80% 90%인데 지도에도 광고를 넣는데요, 본격적으로. 요런 게 쏠쏠하다고 하네요. 근데 기기가 활성 기기가 많아지니까 하드웨어 기반 생태계가 확장되니까 확실히 요런 광고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원래 구글 맵이 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했거든요, 처음에. 애플 출시하기 전에는. 근데 애플이 계속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폰 유저들도 구글 맵 썼는데 이제는 아이폰 유저들이 애플 맵 쓰고 하니까 점점점 이런 식으로 뭐 팟캐스트에도 넣고요. 그래서 댓글에 막 엄청 반응 안 좋더라고요. 광고 너무 많다 막 이러면서. 그런 영향이 구글 같은 광고 회사들한테 좀 악영향, 경쟁사니까. 그래서 이게 애플의 광고 매출인데 성장세가 두 자릿수, 앞으로도 두 자릿수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구글의 광고는 선두주자지만 이제 한 자릿수로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구글이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신성장 동력이 애매하니까 경쟁이 다 치고 들어오니까 이 애플 아이폰 기반의 광고를 했던 메타라든지 구글, 물론 안드로이드 폰이 있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애플은 광고 시장에서 아주 헐헐 날개를 달고 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역시 생태계 조성하니까 뭐든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물론 구글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플에 비교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번 주에도 요 기사가 나왔어요. 넷플릭스 CEO가 앞으로 TV는 10년 내에 종말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이 방송국 케이블보다도 스트리밍이 앞서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 요즘 TV 보시나요? 저는 딱 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중에. 그러니까 이제 TV 틀면 그냥 나오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스트리밍 골라서 보는.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점유율이 처음으로 다른 유형의 이 기존 뭐 지상파 방송국 케이블 이런 걸 넘어섰다라는 자료가 나오면서 거기서 누가 잘하나 봤더니 역시 넷플릭스가 대장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확 잘하는 게 유튜브더라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아마존도 생태계에 확실하게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즈니는 좀 약간 아쉽고 보통입니다. 스트리밍 쪽에서 디즈니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스트리밍 잠깐 유행인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확실히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TV 그냥 안 보고 어떤 기기로든 스트리밍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분명히 누군가 살아남아서 한 두세 명의 기업이 독과점하지 않을까요? 두세 개의 기업이 독과점? 최종 승자 누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침투를 잘하고 있다. 보시면 주황색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되게 잘하는데 아마존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인재까지 영입해온다는 기사가 났더라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영화 책임자까지 스카우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야 아마존도 확실히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쏠쏠하니까. 그래서 OTT 시장은 경쟁은 좀 치열한데 시장도 그만큼 커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목은 받을 것 같습니다. 이쪽. 그래서 넷플릭스는 지금 인력 감축하고 비용 절감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클라우드랑 이쪽에서 버는 돈이 많으니까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미국 계신 분들 많이 보시나요? 이거 프라임 멤버십만 이용하면 막 영화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드라마, 영화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아마존도 이 시장 들어오니까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번 주에 세계 2등 영화관 이번 주에 파산 신청했습니다. 결국 이거 보면서 느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이 망한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이 돼도 이제 영화관은 확실히 꼬꾸라지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해제되고 풀었는데도 결국은 회복이 좀 안 돼서 전 세계 2위 시네월드라고 하는 영화 프랜차이즈 파산해서 지금 80몇 %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스트리밍 쪽으로 또 돈이 옮겨가는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세계 1등 영화 체인은 미국의 AMC라고 하는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테마주에 속해 버려가지고 뭐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디즈니는 지난주에 스트리밍 구독 요금제 올린다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이번 주에 또 CEO가 테마파크 요금을 또 올린다 그래서 또 아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테마파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줄 서서 오기 때문에 요금 좀 올리겠다.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넘쳐나는데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어떡해요? 뭐 올려도 오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애플 같은 느낌? 디즈니. 그래서 확실히 그 국민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요 기사 나오고 나서 바로 요 어떤 기관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50년 동안 이 디즈니 테마파크 입장료 상승률을 계산해보니까 3,800% 여기 보이시죠? 요즘에 집값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된답니다. 집값, 뭐 임금, 휘발유 요즘 많이 오른다는데 뭐 귀여울 정도로 테마파크
연초에 한번 올렸거든요. 이미 디즈니 또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드는 생각인데 디즈니는 그냥 애플처럼 가격 올리는 걸로만 해도 뭐 인플레나 이런 건 끄떡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워낙 그 테마파크 수요가 견조한가 봐요. 거기 뭐 디즈니 대표 상품인 미키마우스 머리띠 이런 것도 요금 뭐 맨날 2배 막 올려도 다 사간대요. 비싸게 불러도 다 사간대요. 그래서 가족 단위 방문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마음을 또 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36% 디즈니 하락해 있고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스트리밍 쪽이 영 그래서 좀 그럴 것 같고요. 추가로 저는 하락한다면 제가 또 반도체 좋아합니다.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여전히 많이 빠져 있고요. 최근에 좀 반등하나 했더니 또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반도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조정이 온다면 저는 또 이제 엔비디아라는 주식 좋아하는데 추천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좀 흥미로웠던 기사가 여러분 그 일본에 편의점 되게 많잖아요. 일본에만 편의점이 56,000개가 있대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편의점 우리나라도 많은데 일본이 전 세계 3위 정도로 편의점 밀도가 높은 나라인데 이제 편의점에 이제 로봇을 본격 도입한답니다. 야, 근데 이제 이 로봇이 이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쓰는 걸로 엔비디아에서 공식 발표를 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로봇이 눈처럼 여기 보이죠?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진열하는 재고 정리하는 로봇이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그냥 과감히 생각해보자면 우리나라도 몇 년 안에 편의점 알바는 거의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혹시 일본 계신 분 계신가요? 8월부터 도쿄의 300개 점포에 이미 이제 들어갔고 정확도가 98%에 달한답니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다는데 인건비 비싸고 노동력 이런 거 부족한 거 다 대체되는 거죠. 제가 이 편의점 알바를 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공감이 되는데 여기 그 편의점 가보시면 뒤에 재고가 쌓여 있고 들어가서 넣어야 되거든요.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캔하고 이런 거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귀찮고 좀 번거로운데 이거 이제 로봇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진짜로 필요가 없죠. 계산도 무인이 하고 재고 진열 처리까지 발주 넣고 하는 것까지 다 로봇이 하면 야 이제 편의점 진짜 100% 무인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생각이 또 들어서 이것도 다 이제 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또 흥미로워서 가져왔고 메인은 요겁니다. 9월에 중순에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GTC 컨퍼런스라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번 해 주제는 AI 관련된 건데 역시 19일부터 22일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전후로 AI 관련주, 로봇주 뭐 이런 것들이 또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자는 건데 이번 주제도 또 하필 AI의 진화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로봇 이런 것처럼 AI가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는지 이제 옛날에 맨날 쓰일 겁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무서운 세상이 온 거죠. 실생활에 적용되는 AI가 옛날엔 추상적이었는데 또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는 9월 21일 수요일 날 12시입니다. 한국 기준 밤 12시 장중이네요. 그때 젠슨왕이 기조연설로 합니다. 생중계로. 그래서 분명히 그 전후로 또 막 관련 기사들이 쏟아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이제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서 지구를 똑같이 재현해서 사실상 여기서 모든 걸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어떤 큰 테마인데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겠다 컨셉 말고 그래가지고 관련 기업들 한 200개의 세션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기업들이 다 와가지고 연사분들이 세션별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생활에 통신 네트워크 클라우드 연결이 되는지 AI와 메타버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수술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각종 기업의 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실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술은 로봇이 어떻게 하는지 자동화로 어떻게 되는지부터 뭐 인테리어는 AI가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뭐 금융에서는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뭐 존슨앤존슨 제약회사가 와서 신약 개발에는 어떻게 AI가 쓰이는지 자동차 제조업 항공업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하는 세션이니까 이때 또 AI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례들로 저도 정리해서 또 공유를 드릴 건데 주식시장은 또 미리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침 또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나 있는데 8월 24일 수요일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 이벤트도 있고 9월 19일부터 엔비디아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연례 행사. 그래서 AI 관련 주식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암호화폐 폭락해 있고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 수요 둔화는 단기 우려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긴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업황은 뭐 최악이죠. 최악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절반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가전, PC 모두 박살이 나고 있고 이제는 경기 침체 오면 데이터 센터나 산업 부문, 차 안 팔리고 이런 것들까지 우려가 낄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엔비디아가 반토막 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단기 우려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이슈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싶고요. 현재는 지금 게임 때문에 게임 매출이 반토막 나 있는 것 때문에 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때 2018년 말에도 이 이슈로 반토막 났었거든요. 암호화폐 폭락, 게임 매출 폭락. 근데 엔비디아가 밝혔지만 엔비디아가 향후에 하는 시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AI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나중엔 게임은 10%도 안 된답니다. 엔비디아가 밝힌 자기네들 매출 향후 규모 전망을 봤을 때 지금 게임 좀 떨어졌다, 암호화폐 좀 떨어졌다는 엔비디아의 되게 작은 부분만 보고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걱정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슬라 얘기도 잠깐 해보면 테슬라는 한 30% 정도 빠져서 800슬라 900슬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 주에 테슬라가 마침 세계 7대 슈퍼컴퓨터라는 걸 보유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기사는 엔비디아의 홍보 기사입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썼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최첨단 그래픽카드 GPU라고 하는데 그래픽카드를 1600개나 추가해서 성능을 개선시켜가지고 이제는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빠른 속도를 내는 슈퍼컴퓨터를 가졌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도 좋은 얘기고 물론 테슬라는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애플도 자체 반도체 쓰는 것처럼 테슬라도 미안한데 우리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안 씁니다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각자 도생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걸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슈퍼컴퓨터 갖고 뭐 하냐? 자율주행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100만 대 넘는 차량의 시각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율주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데이터를 가지고 4발로 걸으면 자동차고 2발로 걸으면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결국은 이 기술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나 로봇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요걸 이번에 또 발표를 한번 하면서 AI, 테슬라도 AI 하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9월 달에 공교롭게도 AI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머스크가 어딘가에 글을 쓴 게 공개됐는데요. 그게 어디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 기고글이 공개됐습니다. 그것도 중국 어디 사기업이 아니고요. 중국 공식 간행물, 관영 언론입니다. 베이징 채널이라 그래서 거기다가 또 머스크가 공식 기고글 초청을 받아서 썼다 그러는데 이게 공개됐거든요. 거기서 핵심적으로 머스크가 한 말이 앞으로 10년 내에 부모님께 로봇이 선물 가능한 날이 온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하면서 이제 AI의 미래에 대한 글을 또 써서 제가 흥미롭게 읽었는데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머스크의 머릿속에 자동차는 없대요. 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자기의 머릿속에 이미 로봇밖에 없다. 자동차들은 이미 다 나온 거고 나는 멀리 보기 때문에 로봇이다 로봇. 결국은 2발로 걸으면 로봇이고 4발로 걸으면 자동차 아니냐 얘기를 똑같이 했고 테슬라 자동차는 바퀴 달린 로봇이다. 그래서 핵심은 로봇이었는데 마침 이번 9월 30일 날 AI 데이 때 로봇을 발표하죠. 그래서 기대가 더 큰데 가정용 로봇이 곧 있으면 자동차보다 저렴해질 거래요. 야, 흥미로웠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일이 좀 벌어지는 건지 뭐 자동차가 한 5천만 원에서 1억 하면은 진짜 나중에 이렇게 생긴 로봇이 5천만 원, 1억 언더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년 내에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가사 노동이나 돌봄 업무를 해주는 로봇을 선물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지금은 산업에만 쓰이니까 와닿지 않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본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테슬라도 AI에 엄청나게 진심이다. 머스크도 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주가가 최근에 단기 600, 700슬라에서 900슬라까지 급등한 부분도 부담스럽고 머스크도 지금 보유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 중단기 외부 환경, 긴축이니 인플레니 침체니 이런 우려는 존재하니까 중국은 지금 공장도 잠깐 멈췄다 그러고요. 막 폭염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외부 악재는 늘 있는 거니까 불확실성은 참고하되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볼 수 있는 주식 아닐까 하락에 또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주식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AI 데이 앞두고 주목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한 30% 정도 빠져 있다. 그래서 900슬라, 800슬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내외인데 700슬라, 600슬라가 만약에 오면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반도체 AMD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인텔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D의 신제품이 8월 29일에 공개되고요. 이제 9월 중에 판매 예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AMD가 8월 29일 날 유튜브로 이 반도체 신제품 공개하는데 요게 왜 이렇게 갑자기 8월 달로 잡았냐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경쟁사보다 무조건 빨리 하려고 인텔 김 빼려고 지금 앞당겼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참에 확실히 인텔 따돌리고 지금 시총 기준으로는 인텔을 처음 따돌렸거든요. 두 번째 따돌렸는데 이참에 그냥 확실하게 점유율을 늘려야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인데 원래는 9월 예정이었거든요. 9월 아니면 막 이렇게 3, 4분기인데 무조건 AMD가 빨리 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선빵 치겠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요때
아주 상세하게 AMD의 CEO가 나와서 브리핑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8월 달에는 컴퓨터용 반도체 발표하고요. 이것도 인텔의 경쟁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에 쓰는 반도체도 4분기 예정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히려 일정을 더 땡겨서 발표할 정도입니다. 근데 정작 경쟁사인 인텔은 계속 발표가 늦어지면서 지금 걱정이 쌓이고 있는데 주가가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인텔 주주분들은 지금 속 탑니다. 지금 확실히 화가 나가지고 막 기사도 열받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2018년에 내야 될 있었던 신제품이 2021년으로 밀리고 올해 하반기로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내년으로 밀렸다는 얘기가 많고 그마저도 나온다는 신제품이 구형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루머까지 나오면서 막 주주분들 지금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지금 도대체 인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뭐 워낙 기술력의 인텔이긴 하지만 지금 신제품이 너무너무 늦게 나오고 있어서 요 공백을 AMD가 잡아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점유율은 폭등하고 있고요. 인텔 점유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인텔이 대단한 회사여서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 노트북, 서버 이런 반도체 점유율이 뭐 90%대였는데 떨어져도 7, 80%대긴 하지만 AMD 입장에서는 거의 뭐 없었다시피 했던 만년 2등 점유율에서 지금 그래도 두 자릿수 점유율 성장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또 기대감, 성장성을 보니까 이쪽에 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인텔도 반격을 하겠지만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격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반격을 안 하고 있어요. 인텔이 지금. 그래서 주주분들이 열받아서 지금 화병 날 지경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요즘은 AMD가 많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인텔의 매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파란색 줄어들고 있고 AMD 빨간색이 늘어나고 있고 엔비디아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인텔이 독주하던 진짜 참 인텔 입장에선 정말 격세지감일 것 같아요.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던 이 파란 막대가 쭉 줄어들고 그 사이에 AMD, 엔비디아 막대가 거의 역전 직전까지 와 있으니 참 어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인텔 입장에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요것만 보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지금 추세는 엔비디아, AMD의 강세가 좀 예상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제가 팔로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는 엔비디아, AMD라는 반도체 기업들을 좀 살 것 같고 그 외에도 공유드리는 반도체 제조하는 TSMC도 있고 장비 회사들도 있고 반도체 ETF도 있으니까 제가 매주 한 번씩 이슈 있을 때마다 공유해드리지만 단기로도 9월달에 이벤트도 있고 변동성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할 때 놓치면 오르고 나서 너무 아쉬워서 배 아팠던 적이 많아서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때 많이 안 샀지 이런 후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식에 한해서 그래서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하자는 입장이고요. 이 자료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런 그래프 자료들은 카페에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